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의회 정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허위 인터뷰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내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증인 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선 재산 증식 과정과 탈색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청 메시지가 내일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함께 표결에 붙여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처리 이후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전국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논란과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선 여야가 함께 정쟁 대신 협치하는 모습으로 국회를 바꿔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로 우리 사회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인해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을 언급하며 통계 조작은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또 극렬 지지층에 기대는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 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국회의 모습을 바꿔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막말을 자제하고 정부에도 정책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을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이젠 민주당도 대응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 잘 알고 있다며 1차 방류 이후 해수욕장, 해양 시료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 방류 관련 약속을 어기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결코 수입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함께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글을 SNS에 남겨 민주당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8일 박광원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과 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병원에서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SNS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약속이라며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윤지혁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 본회의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이미 가결 당론을 확정지었고 대통령실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은 더 싸늘하게 경색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 민주당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 후보자 재산 증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고 이 후보자는 자녀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증인신문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증여세 탈세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영석 옥산 대표이사, 직장 동료였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참석했고 참고인으로는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가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참고인의 의견을 토대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땅에 부과된 세금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 당시 90% 이상 감액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나 아니 여러 세금 규정,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다 탄로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당은 조세 전문가로 나온 참고인이 민주당 소속 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극단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승낙 등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법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증인신문 후 이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두고 송곳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 시절 대형 로펌 인턴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자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처는 제 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운용하고 딸은 외국에 주로 또 생활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가 딸 계좌를 운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고 국회 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과 중앙위원 등이 집결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소식을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야권 인사와 보수 유튜버 등을 영입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 5명을 영입하고 입당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과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그리고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영민 씨도 입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든든히 갖추어 나가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집권당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더 낮은 자세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대회를 열며 당내 결의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내각 총사퇴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또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이 함부로 쓰면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또다시 비판하고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어제부터 이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균용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 전부터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이 공세를 펼친 지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적격 후보자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의 시각인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 재산 형성 과정 또 이 과정에서 이 판사가 해야 되는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고요. 또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에게 있다는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다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 인연이 있는 부분 또 성범죄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민주당이 공세를 펼친 지점입니다. 먼저 이 재산 누락 같은 부분부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 10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처가가 부자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맞섰습니다. 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 외고와 외국대를 나와서 친구들끼리 알아서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이다 라면서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답했고요.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에 이균용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맞서면서 답했습니다. 또 이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10건 중 4건이 2심 재판장을 맡았을 때 감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1심의 각각의 재판부가 들쭉날쭉하게 한 판단을 2심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판단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재판부 3명이서 도합 경력 60년이 넘는 판사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좀 단호하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청문회 전과 다르게 또 그 역사관이 문제가 된 거, 쟁점이 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답변에서 민주당의 반발을 산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방어 논리를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 위안부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이는 어제 이 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이 위안부다라고 발언한 경희대 철학과의 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실제로 관련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면서 말을 아낀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의혹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관이 사실 큰 부분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과 민주당은 이 기초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성준 대변인도 이 대통령 인사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법개혁을 위한 적격자라면서 이 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자 역시 이 빠르게 재판을 처리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이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퇴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에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 민주당은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미달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내일 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어떤 당론을 경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 폭풍 전야를 앞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법무부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이 여야가 한 번씩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일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당론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 그룹이 대북에 낸 소금을 대신해줬다는 의혹,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또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143페이지 분량의 이 체포동의안을 구해서 모두 읽어봤는데요. 검찰은 중간중간에 이 김인섭 씨나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문장을 썼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이 대북 송금은 자던소가 웃을 일이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가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면서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과도한 정치 개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강경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게 투표에서 가결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그 두 투표 모두 비명계가 또 어떤 투심을 보여주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또 과반 찬성 혹은 반대로 가결이나 부결이 결정이 납니다. 먼저 이 중에 말씀하셨던 해임 건의안 먼저 짚어보면 사실 해임 건의안은 탄핵 소추랑은 조금 다르게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이미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장관에 대해서 두 차례의 해임이 건의안이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런 흐름을 보면 설명이 좀 가능한 지점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표결을 앞두고 당론 모으기에 나서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한 것은 민주당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의견도 모았는데 이 민주당의 의원 167명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근에 확정된 이 최강욱 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재명 대표 1차 체포동의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많았습니다. 네네. 이 중에 30여 표가량이 이탈표였다라는 당시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기권 9표와 무효 11표가 있어가지고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역시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찬성표보다는 많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원욱, 또 박용진 의원처럼 이 비명계 의원들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난 6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 부결 의사를 표명한 의원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이를 압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박용진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이 나오든 부결이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이게 모두 이 안건이 투표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견해가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두 법안의 상정을 막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를 사례로 들며 대표적인 내로남불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어린이 체험학습의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범위에 현장 체험학습 등 가끔씩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제외해 일반 전세버스도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국회 소속 기관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디어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미디어 스튜디오는 국회 도서관 디지털 정보센터에 설치되었으며 2개의 촬영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편집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뿐 아니라 국회와 협업하는 외부 기관들도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시설물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세 전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조정우 시대전환 의원을 영입하기로 밝혔죠. 자, 김기현 지도부의 인재 1호 영입이 되는 셈인데요. 이와 함께 시대전환과의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전환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 의원은 합당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이후 시대전환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조 의원의 국민의힘 선택을 두고 민주당에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이렇게 처음에 위성정당으로 들어올 때도 일단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탈당해서 자세전환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나갔을 때 또 자세전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정당화해 오셨거든요. 네, 비판적인 시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허은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민주당 출신도 끌어안는 너그러움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당내 이견에도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조 의원을 향해서도 우리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적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조 의원이 김기현 지도부의 인재 영입 이론에 한 물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비례정당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당시의 어떤 대체정당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 또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하는데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비판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 정부에서 일한 유능한 인사들을 영입한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영입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 출신의 인사인 조광안 전 남양주시장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을 2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인사 영입에 대해서 경제와 험지 그리고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큰 어른입니다. 자, 어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통한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이제 중단하라며 설득했는데요. 병문안을 마치고 나온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중 일부가 출당을 외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병문안 온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출당 요구를 한 일부 강성 지지자들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라면서 당의 분열은 상대가 바라는 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만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본인이 야권의 최대 거두고 그리고 사실상 지도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보살핌이나 조언을 받는 모습 자체가 본인의 리더십에 약간 지장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동지적 관계로 살아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환영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갈 자리에 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시죠. 뭐 여당의 대표가 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걸 안 가고 피한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네, 국민의힘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정쟁에 자꾸 끌려 나오면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미련이 남아서 갈등 중심에 선 것이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 대표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내일 국회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부결이냐, 가결이냐,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의 이슈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뜨겁습니다. 네, 두 분의 또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결국에 정치 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었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번 그 입장 표명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결, 원래 6월달 대표 연설에서 약속을 했던 대로 가결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결을 지휘하는 거죠. 네. 아예 부결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 가결 호소는 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빠지고 그러면 침묵을 계속하면서 침묵을 한다는 건 사실상의 부결을 호소하는 건데 그래도 침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인데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호소를 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네,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지휘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결의 분위기가 단식 이후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다가 본인이
6월 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까지 저버리면서 이렇게 부결을 호소하고 지휘하게 되면은 네.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결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부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지난번에 2월 27일을 기억하시면은요. 민주당 40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무효와 기권이 20표였고 가결로 넘어간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 내외였습니다. 네. 40명의 이탈자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친명 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명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부결로 유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네. 민주당 안이 지금 대단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내일 오후에 표결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지휘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거로 이제 바라보셨는데 그 올해 그 2월에 있었던 그 표결에서 이제 40명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트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그 국회의원 재적 의원이 297명이고 이 중에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149표가 필요한 그런 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상 단식으로 누워 계신 분이 링거를 맞고 음식은 섭취 안 하신다는 분이 기력이 쇠잔하셨다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면서 결국 뭐야 부결시키라는 제가 보기에는 요청이 아니에요. 부결시키라는 지령, 명령이라니까요. 네. 당 대표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이게 뭐 때문에 존경하는 줄 알았더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불체포 권리 포기한다고 했더니 포기하는 줄 알았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만 하는 건데 야 이렇게도 정말 말을 바꾸고 말 바꾸기 이렇게도 하는구나 생각해서는 정말 이재명 의원이라는 분이 강심장의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결국은. 6월 달에 정확하게 6월 19일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 기억나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나가겠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제 발로 걸어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겠다. 박수 받고 친명계 비명계 없이 이재명 야 대단하다 소리 들었던 게 2023년 6월 19일이에요. 90 며칠 전이라고. 네. 그런데 결국은 단식할 때부터 자 30일 날 8월 30일 날 오라니까 그 다음 바로 단식 들어가는 이런 행태에서 시작됐고 그럼 딱 맞췄잖아요. 18일 날 구속영장 청구될 점에 실려가고 21일 내일까지 단식할 거 아니에요. 부탁은 나오잖아요. 내일 표결 나오고 나면 부결되고 나면 단식 종료하실 테고.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정말 제가 이후에 뭐 정치로 살아남을 수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이 대목은 한국 현재 정치사에 큰 죄를 짓고 가시는 거예요. 정치로 뭐 성장할지는 몰라도. 네네. 두 분 다 아주 뭐 강한 톤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난 2월에 1차 표결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은 이제 됐었지만 정치적 가결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차에서 이제 가결을 던졌던 의원들 또 이제 무효표, 기권표들이 이번에 이제 당장 내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상을 좀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문자를 의원들을 민주당 의원 다 보낸다 그래요. 네. 찬성할 거야, 부결할 거야, 입장을 밝히라. 부결시킬게요라고 답변한 사람이 9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결돼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31명조차도 그 결기를 유지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당내에서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콧구리에 낀 소처럼 이재명 대표에 끌려가는 거예요. 당과 이재명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논리를 아무도 못 깨고 대항을 못 하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느냐? 저는 공포심이라고 봐요. 본인이 변호사이고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어도 많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화 투사이냐 코스프레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고 좀 거칠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말려들어서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내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오히려 민주당은 더 걱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부결로 예상을 신성범 의원님 해주셨고요. 예, 신경민 의원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부결 가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차 2월 27일 날 표결을 보면은 40표 이탈표가 있었고요. 그 뒤에 혁신위에서 뭐 이런 특권 포기 문제가 나왔을 때 31명의 의원들이 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그걸 성명서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31명의 의원들 플러스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하면은 1차 2월 27일 표결 때 40명하고 얼추 숫자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내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명 의원 중에 지금 현재 표 계산을 해보면은 여권 성향의 표가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121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149표면은 가결이 되는데 거기서 121명에서 빼면은 28표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2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 표결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추 2월 27일과 김은경 혁신위 이후에 서명을 했던 31명을 이렇게 따지면은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건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약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색출하고 뭐 그걸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SNS상에서 제명인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메카시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이 40명의 의원들에 대한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가열찬 압박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민주당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내일 가결표를 던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부결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재 그 정치 현장에서는 여당이 이제 그 김만배 신양림 대선 공작 의혹 그리고 이제 통계 조작 의혹에 또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까지 만약에 이게 이제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대야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그 대치 구도에도 상당히 좀 변화가 내일 커다란 그 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3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렇게 지지하게 계속되어 이 대치 전선이 클라이막스가 온 거죠. 클라이막스가 국회 차원에서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22대 국회 안 해도 좋아. 나 공천 안 받아도 좋고 뭐 이게 나 완전히 국회 포기할 거야. 배지 안 달아도 좋아라는 그걸로 해서 나서지 않는 이상 저 압력을 제 경험상 보면 압력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소리를 내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상황을 민주당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코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알면서도. 그럼 저렇게 어떻게 되냐? 자, 당장은 저렇게 되면 당이 탄탄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중도층이 보기에 보십시오.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또는 검찰의 뭐랄까 발호 내지는 검찰권의 뭐 압도적 우세 여기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하나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시건하면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둘 중에 누가 낫느냐라는 네. 선택에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직면하게 될 텐데 네. 중도층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상당수가 앞부분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후반부가 더 비도덕적이고 이런 반역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기 더 힘들어지는. 그럼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안 좋은 방향으로. 네. 뭐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결단을 내야 돼. 몇 명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알겠습니다.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한테는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글쎄 그 관측은 맞죠. 특히 수도권은 지금 121석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죠. 1000표 내외, 뭐 2000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네. 지금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다 맞습니다. 검찰 무도하죠. 지독하죠. 어떤 경우에는 법도 어기죠. 그런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시건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검찰이 하는 지적 중에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보면 범죄 사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보면 아 이건 야당 대표로서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적어도 양식이 있는 중도층을 야당이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당 지지하는 중도층은 안 나와 버릴 수가 있고요. 또 여당을 지지하는 아니면은 정말 중도의 중도층은 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수도권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대목에서 약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이 내일 표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또 그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표결에 같이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여당은 이제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 거부를 또 표명을 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은 이제 또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야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통과죠. 통과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온 이유 자체가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고 나면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다만 이 순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 3, 40분 후에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느낌이 좀 남다를 터인데 그 판단은 제가 못하겠네요. 네. 그 순서가 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미라는 걸 말씀하신 건 그 다음 단계로 또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네. 입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체포동의안 해임안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네. 내가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예요.
이재명 의원 체포동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마음을 아침에 정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보고 결정할 것인지 이 미묘한 심리적 동선이 있다요. 어떻게 보면 동료 움직임 이 부분을 제가 판단 못하겠다는 이야기. 네네.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가 또 이제 후속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표결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뭐 그 장담하기 뭐 어렵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제 가결될 것으로 뭐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야당은 별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167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총리 해임 건의안은 무조건 가결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대통령실이 무조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립을 격화하는 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도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안이 함께 내일 표결에 붙여지는 모습이 현재 우리 그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윤재옥,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모두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오의 사슬을 끊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이렇게 정치 어떤 그 대화와 협치에 대한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낸 이 목소리가 과연 실제 그 현실 정치에서 현재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이 복원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려한 말을 쏟아내 이게 퍼붓는 한국 정치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말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 같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치의 현실은 말하고 지금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한참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접점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여야가 서로 멀어져 있고요. 대통령과 야당도 멀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공허하죠.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야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당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의도 정치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의 정치, 대통령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정치는 복원될 길이 좀 묘연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21대도 바꾸지 못하고 지금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바꾸자고 지금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공화 메아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벌어질 한 장면이 양당 원내대표 연설보다 더 상징적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 11시에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 하에 이재명 대표 구하기 운동이 벌어져요. 11시에 국회로 모입시다는 게 회람이 돌고 이재명 마을에서 제명에 내에서 그럼 국회를 둘러쌀 거예요. 대중이. 그래서 2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라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대중이 이게 바로 지금 2023년에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대중이 압박을 하는 대중의 압박에 무너지는 이걸 뭐 엘리트즘의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라고 봐요. 국회의 위기이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일 거라고 봐요. 내일 국회를 완파해서 벌어지는 일, 고함과 스피커 소리, 또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열차 이것이 내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그 다음 날 모레 아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설해 주는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 위기이고 또 정당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상 오늘 그 마지막 좀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제 뜨거운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재산 신고 누락. 딸 증여세 탈루, 아들의 인턴 특혜가 이제 논란이 됐고요.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 옹호 발언에 야당이 이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적격 여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는지 정말 신통합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음에는 좀 근사해 보였는데 자꾸 가서 얘기를 걸어보고 껍질 하나씩 이렇게 옷을 껍질을 벗겨보니까 이분은요 대법관, 판사 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특히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 있고요. 동료들로부터 받는 그 판단이 최하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판사라는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안 하는 집단인데 여기로부터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거고요. 나머지 뭐 지금 재산 문제랄지 뭐 딸 증여세 문제, 아들 인턴 특혜 이건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안 되는 분인 것 같고요.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분은 뉴라이트나 이쪽 일베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게 캐면 캘수록 망언이 너무 쏟아지고 한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은 국방을 맡기면 국방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대법원장 임명 아니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딱 하나 있다 그래 저도 물어봤더니만 1988년 그러니까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때가 누구냐면은 노태우 정기승 대법원 노태우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는 뭐 민주정의당 우리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 네.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과연 야당에서 이렇게 이걸 얼마나 낙마시킨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게 산부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게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껏 민주당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면 몇 달 정도 아마 표결을 미루거나 본회의 인준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몇 달 저는 이어질 거로 그 정도 아닐까 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